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주제는 며칠 전에 고등학생인 딸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고인이 된 여배우와 또 성인인 남자 배우가 사랑을 한 것 같다. 미성년자 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그 고인이 된 분을 또 언급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또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 배우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심리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무슨 이슈 채널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래서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아의 사랑인 로리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리타 증후군은 사실은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어떤 문화적인 원형에도 충분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대중화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1955년 롤리타라는 소설이 발표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네,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12세 소녀 롤리타와 또 중년 남성인 험버트의 어떤 사랑 이야기, 관계,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성적 상품화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로리타 증후군, 로리타 컴플렉스라는 말들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에는 이 미성년 여아에 대한 어떤 성적 판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던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하데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늙은 신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갓 처녀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소녀들을 계속 겁탈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여성에 대한, 순결한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중세 유럽이나 일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이 어린 아이가 일찍 시집을 가서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미성년 여아의 어떤 결혼이 빈번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세 유럽이나 일부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어린 신부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대부분 어린 신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적 원형인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이 어떤 로리타 증후군의 어떤 면이 보였다. 그러면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일단은요, 이 일본의 로리콘 문화가 문제입니다. 네, 어린 소녀를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복을 입고 가슴이 큰 아이들이 막 뛰다닙니다. 그리고 리본을 묶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그죠? 그 특유의 어떤 애니메이션 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상품화, 성적 상품화가 되는 모습들이요. 맞죠? 이것이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아이돌 문화로 더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TV만 틀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가씨들, 어린 꼬마 아가씨들이 거의 다 벗고 춤을 춥니다. 이거 사실 로리타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맞죠? 네. 자, 이 영화에서도 이 로리타 증후군은 많이 다뤘습니다. 1962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 로리타, 소설 로리타를 원작으로 영화를 찍었고요. 또 다시 에이드 라인 감독은 1977년 로리타라는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영화죠. 1944년 르베송 감독의 영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레옹이요. 네, 너무너무 잘된 작품이고 멋있고 네, 지금도 아주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기반은 뭐죠? 로리타 증후군입니다. 맞아요. 네, 12살 마틸다와
중년의 남성 킬러 레옹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자, 이 재밌는 건 사실은 1994년작 레옹을 거의 리메이크 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영화가 있죠. 한국 영화 아저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여배우의 길이 달랐어요. 이게 안타까운 면입니다. 사실은 나탈리 포트만은 그 이후에 레옹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이후에 어떤 대단히 많은 유혹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유혹도 있죠. 예, 더 좋은 작품에 캐스팅이 되고 또 정말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매니지먼트,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어둠의 유혹도 많이 왔답니다. 왜요? 그 영화 속의 로리타의 모습, 그죠? 그것을 본 남성들이 정말 속칭 환장을 하고 거액을 주고 어떤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나탈리 포트만은 잠정적으로 은퇴하고 학생으로 돌아가서 학업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성인 배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훌륭한 배우가 돼서 많은 작품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고인이 되신 그분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 나탈리 포트만처럼 잠정적으로 은퇴하고 학업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성인 배우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정말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배우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부모들이 조금 가이드를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면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 로리타 증후군이 생기는, 그러면 각각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남성의 심리는 왜 이럴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화적 원형에서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대단히 큰 범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남성들은 통제 욕구와 권력의 불균형을 즐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남성들은 또래의 성인 여성보다 이 미성년의 여아들이 훨씬 더 통제하기 쉽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순종적이고 또 순수하다라는 편견 속에서 이 그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이 분명히 불균형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도 우월감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딸을 키우지만 딸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맑게 알아듣고 네, 성인이 된 사람과 사랑을 해도 힘든데 아우 뭐 우리 딸하고 사랑을 한다고요? 아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습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과연 또 성격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특성은요. 네, 미성숙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고요. 성장기에 결핍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년기에 건강한 애착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불안정한 애착,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숙한 관계를 회피합니다. 대화하고 싸우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덜 위협적인 대상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소녀, 그죠?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뭐 좀 배운 여자, 또 당당한 여자, 되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대단히 정말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고 미성숙하고 또 연약해 보인다고 하면 한없이 또 자기가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가 이 동등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또 세 번째는요. 신비화된 순수성, 그 다음에 성적 환타지, 여기에 푹 빠져 계신 남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화에서 이 순결한 여성에 대한 이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성이죠. 이거 되게 중시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성년의 여아에게 성적 판타지를 투영하고 또 이런 분들은 어떤 뭐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문화, 뭐 그죠?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들도 참 이런 걸 좋아하세요. 이 어리고 로리콘 문화, 그죠? 어리고 그다음에 순수한데 섹슈얼한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뭐 피규어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 로리타 증후군을 소아성애로 발전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분출시킨다. 그럼 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 영향도 있죠. 그래서 영화나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데서 어린 소녀를 너무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인간들이. 예, 남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 뭘 해도 그게 다 보여요. TV만 틀면 아이돌이 나와서 어린 아가씨들이 다 벗고 춤추고 있고, 게임을 틀면 교복 입은 아이가 막 가슴은 이만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가슴을 덜렁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요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문화나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로리타 증후군의 역할을 하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강제로 성을 착취하는 뭐 소아성애나 아니면 뭐 강간이나 이게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일부 좀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약간은 수동적이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럼 이 여아들은 과연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애정 욕구와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주변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안정된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이 자기를 특별하게 대한다. 이러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뭔가 자신의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애정을 갈구하는데 그것을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귀여운 존재로 남으려고 성인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들을 과장되게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애교짓하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성인 남성,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꼬리치고 있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인정 욕구와 애정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숙한 역할 수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을 부모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들, 성숙한 행동들, 실제로 아역 배우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 좀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큰 돈을 벌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을 일부 맞춰서,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진짜 남아있는 자아, 이 어린아이, 그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한텐가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조숙한 태도도 보이지만 또 자신의 어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아이의 이미지로 그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의 자아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빨리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조숙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빨리 경쟁해서 성공시키려고 사회에 빨리 내보내는 거, 이런 거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에 이렇게 로리타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자신의 상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사춘기.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이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죠. 친구가 조금만 뭘 하면 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어디야 너 코가 좀 못생긴 것 같아. 그러면 밤새 코만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코 뭐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찝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 자신의 모습을 귀엽다, 너 지금 너무 예뻐, 너무 아이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인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특별한 존재로 남기 위해서 더욱더 어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가급적 성인 남성들의 접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 피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로리타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답니다. 자, 어린 소녀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즐겁고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강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계속 귀여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게 되고 계속 교복 입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자기를 어리게 봐줄 수 있는 늙은 남자, 나이 많은 중년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강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 좀 볼까요? 환경적인 요인은요, 일단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숙한 행동, 그 다음에 사회에 빨리 내보내고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을 강조했을 때, 이럴 때 아이는 자신의 어떤 순수한 내면, 아이다운 면을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폭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리타 증후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습니다. 아셨죠? 또 부모님이 반대로 너무 귀엽다, 어리고 예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요, 귀엽고 어리고 예쁘고 이런 것이 사랑받는 기준이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동생이 있거나 이러면 또 대단히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아이와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퇴행적 행동을 보이게 되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린 행동만 하게 됩니다. 네. 자, 또 미디어와 사회에도 문제가 있죠. 그죠? 로리콘 문화, 아이돌 문화, 그죠?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미성년 여아를 성적 이미지로 소비시켜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속 노출되면 남성들도 문제지만, 남성들도 성적 판타지를 갖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 아이들도 저것이 당연하구나, 저것이 사랑받는 조건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적 기준, 미적 기준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또 또래 관계에서도 역할 수행을 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래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귀엽거나 좀 작거나 이랬을 때 친구들이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성숙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귀엽고 예쁘고 어리고 뭐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왜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반응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모습, 자신이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딱, 외적으로 이렇게 딱 로리타로 머무르는 그런 경향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리적인, 그죠? 네, 불안감, 또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로리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애정을 받는 그런 특별한 행동들 있잖아요. 귀여운 짓 하고 애교 부리고 이런 거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뚱 해도 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대들어도 좀 받아주시고 이러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네 하는 것대로 내가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애교짓 뭐 이런 것, 꼬리치는 것 이런 것만이 사랑받는 행동이라고 잘못 인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롤 모델, 그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접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엽고 어리고 뭐 사랑스럽고 이런 여성만이
누군가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당하고 혼자서도 멋지게 여행 다니고 혼자서도 멋지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성상. 그것이 뭐 주변에 언니가 있으면 또 뭐 주변에 이모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자꾸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성인상,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요. 아이가 성숙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지해 주셔야 돼요. 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기 땐 다 예쁘죠.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옛날에 예뻤는데 지금 너무 뚱뚱하고 얼굴에 여드름 생기고 별로다. 이러면 아이는 본의 아니게 그 어린 시절로 회귀되려고 합니다. 퇴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야,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예쁜 어른 되고 건강한 어른 되고 당당한 여성이 되겠지? 야, 엄마 아빠는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아이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자꾸 퇴행하게 됩니다. 어린 짓하고 애교 짓하고 막 자꾸 이렇게 성인 남자한테 보호받으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네. 자,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어린 소녀의 이미지로 가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인 남성의 어떤 보호나 사랑, 관심을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런 친구들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주변에 좋은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남성들은 로리타 증후군에 왜 빠지냐? 일단 자기 자신이 미성숙한 자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자신이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미디어가 만들고 예술이 만든 이 미성년 여아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통해서 이렇게 로리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리타 증후군에서 로리타 역할을 하는 이 여아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적인 성향은 있죠. 인정 욕구와 애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서의 어떤 역할이 부모화 현상.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조숙한 행동을 하고 너무 빠르게 사회의 어떤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진짜 아이의 모습을 누군가 인정해 준다면 그 대상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맞죠? 또 미디어의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대상이 성적 상품화가 되고 이런 대상이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사랑을 했다고 칩시다. 로리타 증후군에 의해서. 그러면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요. 여성은 여아는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충분히 있지만 남성분들 쪽에 훨씬 더 죄가 많으니까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